ignition. Go for launch. 달 탐사선 다누리가 성공했습니다.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145일간의 긴 항행 끝에 달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Space is a key way to answer the 21st century main important challenges. 一段点火リフトオフ。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우주도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표도관광으로 우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살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저도 가능성 있나요?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가 다누리가 출발하고 뭐 근처에 갔다는 건 들었던 것 같은데 쌤 지금 그러면 다누리호는 뭐 달을 이렇게 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도착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누리호가 열일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지금 매일 달 주위를 12바퀴씩 돌면서 데이터를 계속 전송하고 있습니다. 아, 2시간마다 운전? 네네. 네, 다누리호가 촬영한 영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재밌겠다. 뭐뭐 찍었나? 뭐야? 이거 네, 뭐야? 이 사진은 다누리호에 있는 그 섀도우캠이라는 카메라가 찍은 사진입니다. 섀도우캠은 카메라 그 감도가 이전의 카메라들보다 200배 이상 좋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찍은 곳이 그 영구 음영 지역이라고 해서 달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햇빛이 비치지 않은 지역. 그렇겠구나. 예, 거기를 찍은 겁니다. 저 안에 저 구멍에서 막 짱뚱어 같은 거 막 살 것 같지 않아? 아, 이거 갯벌처럼? 갯벌 약간 그렇게 보이긴 해. 네, 그 안에 구멍에 어쩌면 이제 얼은 상태로 물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물이 실제로 있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섀도우캠은 앞으로 유인 탐사선을 위해서 미리 이제 관측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다누리호가 과연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나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사실 아까 그 사진은 달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은 달로 가는 도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달에 가는 도중에 8월 29일 날 그 지구에서 약 130만 킬로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와 달을 한 화면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실제로 두 개를 한꺼번에 찍은 사진은 굉장히 드물게 찍을 수 있습니다. 저 이런 사진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원본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원본이 필요하구나. 이거 가치가 올라가. 우리 주제에 너무 충실하시네요. 자꾸 경제, 돈, 달 경제, 우주 경제. 아니, 근데 쌤 궁금한 게 이게 가는 도중에 찍은 거라 그러는데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거는? 네, 이게 그동안 보통 달에 가려면은 이제 지구에서 달로 곧바로 가거나 아니면은 좀 궤도를 높이면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달을 한꺼번에 보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다누리호가 가는 방법은 달로 곧바로 가지 않고 BLT 궤도라고 해서 굉장히 멀리 돌아서 가는 그런 궤도를 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먼 궤도를 가다 보니까 저렇게 달과 지구를 같이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게 된 겁니다. 멋있어요. 연료가 아껴져.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멀리 돌아서 달에 한 번에 도착을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궤도라서 사실 그동안 많이 도전을 못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가게 된 이유가 탐사선을 만들다 보니까 무게가 자꾸 늘어나니까 가는데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연료를 아껴서 달에 가서 임무 수행하는 걸 더 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궤도를 택한 거거든요. 아니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지금 유빈 양도 네. 그때 없었기 때문에 네. 아니 왜 멀리 돌아가는데 연료가 아껴진다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맞는지 한번. 야, 이게 네, 기대하겠습니다. 유빈 양 더 멀리 가는데 왜 아껴지나 궁금하잖아요. 제가 그때 들은 거는 이거 그때 뭐 중력과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게 에너지를 끄고 그러면 궤도를 타면 그다음부터 에너지 없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에 따라. 중력에 그래서 의해서? 그렇죠. 그런 거에 의해서 네. 딱 타서 궤도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에너지 아껴지는 거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우민상 씨가 아니고 지금 우주민상이네. 우민상 씨. 엄마 나 마음 넘어서 나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야,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궁금했는데. 그렇구나. 네, 제가 그 궤도를 정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마침 그때 그 과기정통부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들을 다 봤는데 네. 그래 이제 결정이 되면서 연구원들이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말 도전해볼 만하다. 이걸 못하면 우리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다. 하고 결의를 막 다지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성공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그만큼 일이었나 어려운 봐요. 일인데 예, 그래서 그걸 저는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박수를 쳤어요. 여기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굉장한 없습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도 네. 과정으로도 진짜 너무나 많은 걸 얻게 됐던 그런 도전이에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택한 경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한테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누리호가 촬영한 것 중에서 진짜 대단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네, 세계 최초로 촬영한 사진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요? 세계 국내 최초, 동양 우리 최초. 또 최초 좋아하잖아. 뭔가요? 뭐지? 네, 이 사진인데 이건 다누리호가 지난 9월부터 30일 동안 지구와 달을 매일매일 찍은 사진인데 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사진을 실제로 찍은 겁니다. 찍어서 합친 거예요. 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걸 실제로 밖에서 목격한 적은 없어요. 네? 네, 그걸 실제로 목격을 하면서 사진을 찍은 거죠. 하긴 당연히 밖에서 본 사람이 없겠지. 누가 저 멀리서 야 맞잖아, 돌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누가 갈 거야. 그렇죠. 선생님, 근데 이 다누리호는 뭔가를 찍었다 하면 최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영상을 관찰하고 촬영하는 장비가 다누리호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진을 찍은 카메라를 포함해서 총 6개의 탑재체가 있는데 그중에 아까 나사에서 실은 게 1개가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광시압 편광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편광 카메라. 네. 편광이라서 한쪽인 줄 알았는데 양쪽으로 뭐가 있는데 이게. 네, 편광 카메라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광을 찍는 거거든요. 편광이라는 것은 빛이 어딘가에 반사되어서 나올 때 진동을 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진동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그런 빛을 찍는 카메라입니다. 빛을 찍는. 네, 100km 위에서 쭉 날아가면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보는 거예요. 비스듬히 봐야지 편광이 잘 보이기 때문에. 근데 쌤 편광을 관찰하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아,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 편광을 관찰을 하는 게 편광이라는 것이 이제 달에 있는 입자들의 반사가 되면서 빛이 편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편광이 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 편광되는 빛을 잘 분석을 하면 달의 어떤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달의 입자들은 뭐 운석이 와서 부딪히기도 하고 태양에서 날아온 태양풍 입자들이 쌓이기도 하고 또 아주 옛날에는 화산 활동도 있었고 네, 그런 결과들이 다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게 달의 입자들이거든요. 그 어떤 입자들이 있느냐가 결국 어떤 자원들 혹은 아래에 이제 어떤 지질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빛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주에서 편광 카메라를 쓴 게 우리 다누리호가 또 처음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네. 사실 편광 관측을 지구에서 조금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달 궤도에서 편광 카메라를 이렇게 직접 찍는 건 우리가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세계적인 학술지 하면은 어떤 게 내셔널 그거죠? 지오그래피. 네이처. 네이처 사이언스에서 우리나라 다누리호가 달 관측의 신기원을 이룰 달 탐사 기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달 궤도에서 편광 관측을 하는 것은 그 세계 최초고요. 지금까지 이런 자료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뭐 천문학이나 우주과학에서 세계적인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자료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가 직접 얻은 것보다는 이제 외국의 기기를 많이 이용을 해서 얻어왔는데 지금 이 달 편광 관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우리나라 기기를 가지고
세계 천문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쌤, 물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이번에 달에 다누리를 보내서 뭐 대단하고 응원하긴 하는데 요즘엔 뭐 세계 각국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일본은 뭐 심지어 달에 뭐 착륙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조금 후발 주자인 거는 뭐 사실인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지난해 12월에 그 일본의 우주 기업 아이스페이스라는 곳에서 세계 첫 민간 달 착륙선 미션 1을 발사했습니다. 3, 2, 1, ignition, liftoff. 앞으로 2달 정도 후에 아마 달에 도착할 텐데 이제 일본 이번에 성공을 하면은 그동안 그 달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그 구소련, 미국, 중국. 네, 그다음 4번째로 그 달 착륙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본만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라고 아시죠? 네. 사실은 아랍에미리트가 그 아랍에서 우주의 강국입니다. 네, 실제로 2020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를 했고요. 네, 그게 2021년에 화성 궤도에 무사히 진입을 해서 그 화성 탐사에 아마 5번째로 성공한 그런 나라가. 그리고 앞서 그 얘기한 그 일본 탐사선 미션 1에 그 탐사 로브가 하나 실려 있는데 그게 바로 아랍에미리트가 만든 초소형 달 탐사선 라시드라는 탐사선입니다. 우와. 그러니까 미션 1이 그 달 착륙에 성공을 하면은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아랍 최초 그리고 세계에서 5번째로 달에 로버를 보낸 그런 나라가 됩니다. 정말로. 최근에 진짜 아랍에미리트 관련 우주 기사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랑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 먼저 가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아랍에미리트가 언제 이렇게 우주 강국이 지금?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우주 강국이 됐는데 사실은 그 초기에 위성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겁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 최초의 인공위성 2대가 그 우리나라 우주기업에서 만든 인공위성이었어요. 우와. 네, 그래서 그때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랑 그 이제 우리나라 회사에서 기술들을 배워갔어요. 배워갔다.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배우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화성 못 갔는데요? 그러니까요. 후발주자이긴 한데 국가적으로 이제 총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워간 기술로 이제 우리를 앞서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를 보겠습니다. 앞섰습니까? 이제. 우리는 아직 화성 탐사를 못했으니까요. 아랍에미레이트. 국가적인 지원이 되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직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아랍에미레이트가 앞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시 이 지원 투자금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우주 하면 사실 미국이 뭔가 여전히 이렇게 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국은 어째 좀 소식이... 당연하죠. 예, 역시 우주하면 역시 미국이죠. 그 아르테미스 계획이라고 사람을 다시 달에 보내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The directive I'm signing today will refocus America's space program on human exploration and discovery. 네, 그래서 작년 11월에 1단계로 그 나사의 초대형 로켓 그 SLS가 그 우주 캡슐 오리온을 발사를 해서 그 달 궤도를 돌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람을 태우지 않고 갔는데 2024년에는 사람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고 올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사람을 달에 착륙을 시키는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쌤 그런데 인류가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게 뭐 수십 년 전이잖아요. 네. 뭐 한 40, 50년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보낸 거를 지금 와서 이번에 못 보내고 이번에는 다시 한번 성공해 보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게 어떻게 기술이 거꾸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주로 보낸다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말 그대로 거의 국가적인 총력전을 펼친 거잖아요. 그때는 목표가 달을 어떻게 우주 개발을 한다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달에 먼저 가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속 사업을 못 한 거죠. 아하.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잃어버린 기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달에 가기 위해서는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물론 로켓 성능이나 그런 건 가능하지만 그때는 약간 사람의 목숨을 걸고 간 측면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도착 그냥 네, 보내고 그걸 좀 지금은 무리를 해서라도 가게 된 거고 아하. 지금은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을 걸려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깃발을 꽂았잖아요. 보통 깃발을 꽂으면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달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달에 대해서는 미국 거 사실 아닙니까? 네, 어느 나라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협정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협정을 맺었네. 이거 중요하거든. 안 그러면 가서 땅 따먹기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네. 그러네. 지금은 그 협정을 잘 지키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안 지키면 우주 전쟁 나가. 그래. 지금은 지켜도 그래. 뭐가 발견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시추관 뚫었는데 왜 네가 거기 옆에 그러니까. 뚫어? 뭐 이게 될 것 같긴 있을 것 하고. 같은데요? 머리 아파.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이 한동안 우주 탐사에 약간 시큰둥했어요. 네, 별로 아르테미스 계획도 사실은 살짝 추진하다가 중단하다가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등장을 해서 我宣布，北斗3号全球卫星导航系统正式开通。 중국이 뭐 달 뒷면에 착륙하고 화성에 탐사선 보내고 로브 보내고 뭐 우주 정거장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중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이 세계 패권 국가 하면은 뭘 잘해야 돼요? 우주를 지배해야 되거든요. 예, 그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중국이 노력한다라는 걸 미국이 알아채고 그걸 중국에 뺏길 수 없다. 어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열심히 달 탐사에 열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거 옛날에도 그 당시 이제 처음 달 도착할 때도 미국 소련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난리. 근데 이번엔 또 왜 이렇게 우주에 관심이 있나 했더니 중국 미국 확실히 그러니까 달에 가면 좀 뭐가 있는 그런 건가 봐요. 네, 지금 이제 그 사실 뭐 그 중국 미국뿐만 아니고 이제 25년까지 확정된 세계 각국의 달 탐사 계획이 20개가 넘고요. 네, 달 탐사 로브도 12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우주가 말 그대로 미래의 경제 무대가 될 거다. 더 먼 우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달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네, 달을 거치지 않고 더 단계를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길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주를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단계예요. 우리도 당연히 달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달 탐사를 하는 거고요. 네, 전 세계 각국이 다 달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본 출발지. 멀리 뛰게 할 때 도움 닫기 하는 그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3단 뛰기 하는데 첫 발인 거야. 정말 진짜 잘 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도움 닫기 첫 발. 야 중요한 거네. 네, 달에 가는 게 그러니까 무슨 뭐 자원을 캔다거나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달에 가고 인간이 우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제는 잘 모르지만 슈카님이 잘 아실 텐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길로 몰리게 되면은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장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네, 제가 먼저 투자하고 싶습니다. 네. 또 주식으로 나오나요? 어떻게 또 달 세트가 나오나요? 뭐가? 굉장히 좋은 마인드인데요. 앞으로 그 우주가 새로운 시장이 되면은 그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거거든요. 이런 걸 받아주시다니 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주 경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재밌다. Extend life beyond the solar system to other star systems. Build a road to space so that our kids and their kids can build the future. Just imagine what you can do.
다 나왔어요. 네, 진짜 세계 부자 다 나왔는데 슈카 형님만 안 나왔어요. 불러주시지 않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선생님 상상하면서 우주 상상해서 그리기 이런 거 하다가 진짜 이게 실제가 된다니까 뭔가 세월이 흘러가는 것도 좀 느껴지고 좀 이상합니다, 기분이. 네, 아직 먼 세상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부자들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다 우주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부자 순위 아닙니까 이거? 맞네요. 거의 선생님 부자 순위 같은데요, 선생님?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주에 관심을 가지는 건 물론 이제 우주가 당연히 돈이 될 거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우주에서 가장 큰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제일 유명하죠. 앞서 나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우주에 지금 새로운 길을 그냥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거 한 페이지만 넘겨주세요. 슈카님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나오고. 다음에 잘렸네. 아우 얘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첫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아 참.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슈카 씨가 우주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로 근데? 제가 저분들 재산이 되면 관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분들 재산이 되면.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슈카 씨까지 관심을 갖는다니까 이것도 이제 하락세에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네요. 관심을 가지시면 저분들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요? 오. 우주 산업 시장 규모가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게 거의 이견이 없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앞으로 2040년에 우주 산업 규모가 1조 달러. 1조 네, 그러니까 1조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 돈으로는 약 1,300조 원. 네, 정도 될 거다. 1,300조. 상상이 안 가는데. 우리나라 예산의 한 2배 정도. 아 진짜요? 이렇게 이제 우주가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 뛰어들죠. 투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민간 기업들이 뛰어들게 되죠. 네. 그래서 최근에 우주 개발은 민간 기업들이 주도를 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return American astronauts to the moon within the next 5 years.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가라면은 우주에서 도대체 뭘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미래 세대에 가장 가까우신 유빈 씨. 아 저요? 네. 아 근데 제가 예전에 과학 관련된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강의를 들었을 때 미래에는 우주 이민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다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우주 이민 우주 비자. 멀지 않은 미래에 가능할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었어요. 아니 이건 어떻습니까? 우주 아이돌. 괜찮아. 우주 소녀 있잖아, 우주 소녀. 아 내다 봤네. 오마이 우주. 이걸 바꿔야겠네. 오마이 갤럭시. 오마이 갤럭시. 그거는 삼성 지원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주 여행과 관광이 상품이 될 겁니다. 네, 이미 버진 갤럭틱과 그 블루 오리진이 우주에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식의 관광을 했었고요. And I want to thank you, sweetheart, because you made it possible for me.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 관광객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을 하고 있고 벌써 몇백 장이 이미 팔렸고요. 표가 팔렸어요?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선생님 비용이 어느 정도 유명한 배우도 가셨다고? 버진 갤럭틱 비용이 한 3억 원 정도? 3억. 1시간도 안 걸리는 우주 여행인데. 거의 진짜 찍고 왔네요. 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우주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는 그런 우주 관광 상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을 우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또 뭐가 필요하죠? 우주복, 우주식량, 그렇죠. 뭐 우주 기지. 그러니까 우주와 관련된 상품들이 또 다른 상품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우주 호텔입니다. 그렇죠, 호텔이요? 우주 호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보이저 스테이션이라는 우주 호텔을 2025년에 착공을 해서 우와. 2027년부터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건데 민간 기업. 예, 거기 뭐 레스토랑이나 영화관, 뭐 콘서트장, 헬스장 뭐 이런 것도 다 있고요. 그럼 막 스테이크 막 공중에 떠다니는 거 썰고 막 이러는 건데. 왕왕왕.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건 신기하다. 우리가 보통 호텔을 이렇게 뭐 3성급, 4성급, 맞아요. 5성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8성급 호텔이겠네요. 우주니까요. 우주니까. 네. 멋있다. 선생님 뭐 투자금, 그 기본금들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마련이 될까요?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그 사실 지금까지 우주가 돈이 많이 들었던 이유가 우주로 가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거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은 민간인이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생겼죠. 일론 머스크가 네, 스페이스X에서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Obviously, if we can reuse the rocket, say 1,000 times, then that would make the capital cost of the rocket launch only about $50,000. 발사체 로켓이 제일 비싼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한 번 쓰고 버렸어요. 네,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날아갔던 발사체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그걸 다시 인류로 주입해서 다시 씁니다. 그렇게 재사용을 하면서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주로 가는 비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위성 산업들이 이제 활발하게 생길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처음에 그 이렇게 재사용한다고 도착하는 로켓 봤을 때 저게 일종의 쇼라고 쇼 맞아. 또는 미래 기술을 그냥 좀 무리해서 먼저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요즘 로켓들이 대부분 저렇게 재사용 로켓을 사용한다고 제가 들었고 이번에 우리 다누리호도 저 재사용 로켓을 타고 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 스페이스X의 팔콘 9이라는 로켓을 다누리호가 타고 갔는데 이미 6번째 사용하는 로켓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발사가 싸졌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우주를 갈 수 있는 그렇게 된 거고 장기적으로 가면 아마 지금 비행기 정도 가격으로 우주로 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주 패키지 13만 5천 원에 이렇게 막 이코노미 해갖고 대박이네. 긴급 취소된 거 너무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도 사람들은 비행기를 누가 타냐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타냐 그랬는데 지금 100년도 안 됐거든요. 와, 금방 됐다. 우주도 아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지금까지의 우주 개발은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못했는데 네. 앞으로는 우주로 가는 비용이 싸진 겁니다. 네, 그걸 뉴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뉴스페이스. 그러니까 뉴스페이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주를 무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네. 네, 그래서 우주 경제 시대로의 전환이 앞으로 된다. 야, 대단하다. Straight all night. Straight all night. 대박이다. 진짜 내려다 보네요. 우와. 이상이 뭔가. Our only chance of long-term survival is not to remain inward-looking on planet Earth, but to spread out into space. Our future is in space.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는 그림이었어요. 뭔가 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해. 맞아, 이렇게 위에서 맞아. 보면. 네, 지금까지 이제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 산업은 주로 기상 예보라든지
뭐 생중계, 뭐 방송, 그 금융거래라든지 뭐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데 주로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원유 저장 탱크를 찍은 거예요. 미국의 이제 인공위성 스타트업 업체가 원유 저장 탱크를 찍었는데 이 저장 탱크가 뚜껑이 덮여 있는 게 아니고 원유에 떠 있는 거예요. 원유 양이 많으면 저렇게 높이 떠 있고 원유 양이 적으면 가라앉아가지고 그래서 저 그림자 모양을 보면은 저 안에 원유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급이 될지를 예측을 한 거죠. 그럼 원유 가격도 다 원유 가격을 예측을 하는데 사용을 한 겁니다. 선생님, 그 아까 농업 인공위성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농작물 오케이 수급량이 이 정도겠다. 이번에 이거 심자 해서 그걸로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거기 사진을 찍어서 분석을 하면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지, 그래서 농산물 가격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그거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오이 농사 하시거든요. 그럼 올해 전국 오이가 흉작인지 흉작인지를 미리. 네. 네,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와 이거 무슨 마트 주차장. 정확하게 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주차된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경기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그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거기에 쓰고 싶습니다. 그 어디요? 5월 5일 날 우리나라 주요 랜드 위에 올려서 주차장이 찾는지 안 찾는지 집에서 출근할까 말까 약간 고민이 되거든요. 맞아. 당연히 그런 서비스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먼저 아는 게 굉장한 큰 정보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인공위성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맞아. 우와. 선박? 네, 이건 선박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빼돌린다라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가 그런 적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위성 사진에 딱 찍힌 겁니다. 와. 증거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인공위성으로 지구 관측한 지금 몇 가지 예를 보셨잖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인터넷 우주 인터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앞으로 위성 산업이 뭐 정치나 뭐 국제 분쟁이라든지 국방 안보 뭐 그리고 이제 상업 분야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나토라든가 뭐 이런 유엔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 방위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주군이 실제로 미국에 있고요. But today, this oath is historic.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우주는 당연히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만화에서 뭐 우주 정복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앞으로는 우주를 정복하는 것이 세계를 지배할 힘을 얻게 된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도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벌써 이제 누리호 발사했고 단누리호도 발사했고 올해 또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 탐사선을 2030년대에 보낼 건데 그때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 발사체를 가지고 보낼 거고요. 그때는 달에 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착륙을 할 겁니다. 달에 착륙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너무 벅차겠다. 혹시 우리나라 유인으로 갈 계획도 있나요? 아직 유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 건 없는데요. 정부에서 올해 이제 우주청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우주항공청을 만들 건데 뭐 6개의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시스템과 틀을 잡고 민간이 우주 산업에 주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세워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가려면 이 정도 목표는 사실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현실화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주 경제 시대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 우주 산업이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사체 기업이 있으면 이 발사체 기업이 발사장을 만들기까지도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사장은 정부에서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정밀한 부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약간 군사적인 문제나 방위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주는 게 우주항공청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국을 보면 나사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스페이스X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막 이렇게 좀 구별이 된다 이런 기업이 딱히 보이진 않거든요. 네, 사실은 실제로 뉴스페이스를 하고 있는 나라는 아직은 미국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막 주도를 하고 있는 단계고 민간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기업들이 나와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주 경제라고 하면은 로켓 쏘고 뭐 인공위성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예측하고 있는 우주 시장에서 로켓 발사나 인공위성 제작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했던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지구 관측 이런 데에서 더 큰 시장이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사체라든지 인공위성 이런 하드웨어에서 뒤졌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우주 경제라는 게 그냥 뭔가 그냥 화려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서 정부, 민간, 그리고 국민들이 모두가 머리를 맞댔을 때 이게 생태계가 잘 갖춰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도 이제 지구 궤도 위에 우리 국적의 인공위성을 올려놓게 됩니다. 달을 향한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 작년 우주 탐사한다고 막 이럴 때만 해도 앞으로 뭐가 막 계속 이럴 줄 알았는데 약간 또 살짝 소강 상태인 느낌인 것 같거든요. 경쟁이. 네, 그 우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게 사실 이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는 많이 생겼다가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데 앞으로는 경제라는 것이 우주에서 생길 수 있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산업의 가장 큰 기대가 되는 건 앞으로 어떤 게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생길 때 지금과 같은 서비스가 생길 줄은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관측하고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큰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뭐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인재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인구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인재들을 찾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은 지금 10대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 세대들이 나가는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남들 다 하는 거 따라 하는 것보다는 네. 남들 하지 않는 걸 하는 게 앞으로 더 귀한 인재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제가 그러면 지금 첫째만인데 둘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판검사 말고 우주비행사로. 오, 4 좋다. 네, 그걸로 가자. 같은 사입니까 그거? 예. 우주비행사. 너무 좋다. 지금 막 뭔가 수학과학 잘하는 인재들이 전부 다 뭐 의사가 제일 좋다 뭐 이런 분위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사 하겠다는 걸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경쟁 상대를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선생님 아이와 제가 경쟁 상대가 되겠네요. 네, 저는 새로운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많은 그 눈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우주 쪽에 꿈이 있으면 어떤 과를 가야 되는 건가요? 천문학과 아니겠습니까? 천문학과. 뭐 우주 산업이라는 게 꼭 우주를 연구한다거나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공위성. 우주에서 개그를 하실 수도 있고, 예. 우주에서 뭐 스포츠를 할 수도 있고, 의료를 할 수도 있고, 네, 관광을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뭐든지 꿈을 이렇게 작게 가지 말고 우주적으로 넓게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넓은 시야로. 현대 세대가 정보와 네트워크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우주 시대는 이 정보와 네트워크가 땅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우주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아까 그 부자들이 네. 왜 그 많은 여러 가지 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우주를 택하느냐. 우주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무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대가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의 시대를 이제 우주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15세기 이때쯤에 유럽 국가들이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바다로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구인들이 지구에 머무르지 않고 우주로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질 거고 그 시대에 지금 출발점에 서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에 맞게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누리호가 지금 열심히 이 시각에도 달 주변을 돌면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그런 시기를 맞고 있는데요. 미래의 답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주적인 시야를 갖게 해주신 이광한 쌤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로 가십시오.